지지브레인 파워 연구소장님이 들려주는 두뇌 맞춤 교육 1등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소장님도 좀 산만한 거 아니세요? 지금까지 5번이나 수업했는데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리 좀 해주세요. 산만하지 않게요. 산만하다니요. 저를 천재로 봐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런 대열에는 끼지 못합니다. 아무튼 정리해드리죠. 제가 어떤 카페에 들어갔다가 기절초풍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ADHD 아이를 놓고 감정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여야 한다. 아니다. 반론을 거듭하다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니까 기분 나빠서 막말하고 말꼬리 잡았다고 악플 달고. 어머님들, 이런다고 ADHD 아이가 좋아지나요? 정말 비생산적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알죠. 확실한 솔루션을 모르시니까. 어떤 분은 제 댓글에 이런 또 댓글을 단 분도 계십니다. ADHD 아이를 한 명이라도 키워보셨나요?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속 시원히 한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 생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학년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ADHD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를 놓고 죽인다 살린다 뭐 얼마나 요란했던지요. 동네 할머니들이 제 모친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근데 야단 맞은 어른 ADHD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난리를 쳤겠죠. 왜 할머니들께 일렀냐고 야단 맞진 않으셨어요? 그럼 콩쥐팥쥐 엄마도 ADHD 아니었을까요? 진짜나? 자, 새어머님이 아이 둘을 낳으셨는데요. 막내 아들이 또 ADHD였습니다. 젖을 뗀 후에는 말이죠. 어찌나 먹지를 않는지 그 당시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쇠고기를 자꾸 사오셨죠. 쇠고기 장조림, 곰국, 곱게 다져서 떡갈비.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그걸 하나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겨우 돼지고기 장조림 국물에 보리밥을 비벼 주었더니 그건 조금 먹더라고요. 먹는 것도 앉아서 잡수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안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야 지나가는 소달구 야 저 소 봐라 뭐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한 숟가락씩 입에 몰래 집어넣었죠. 이게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왜 신봉사가 동네 아줌마에게 심청이 젖동냥하는 그림이 보이죠? ADHD 어머니 밑에서 ADHD 동생을 직접 키우시다 얼떨결에 ADHD 명인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조용히 다닐 리가 없죠.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때는 핸드폰 물론 없었고요. 가정집의 유선전화 아득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담임선생님이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꼭 가정방문을 오셨거든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그러게요. 네. 웃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모기 사슬이라고 아시죠? 네. 1년 12달 굶주린 사자 같은 제 어머니는요. 오히려 막내 아들의 비였고요.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밥 떠먹이던 그 막내는 제 밥이었고요. 저는 어머니의 밥이었죠. 물고 물리는 모기 사이클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거였어요. 어머니가 저 아이에게 저토록 꼬리를 내리는데 막내의 그 힘이 무엇일까? 나는 저런 힘을 좀 가질 수가 없을까?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내 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ADHD를 두 사람씩이나 어떻게 밥으로 만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나 그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요. 혹시 막내가 5대 95, 어머니는 10대 90이었을까? 아니면 막내는 원형이 보존된 극운해이고 어머니만 손상된 극운해, 즉 ADHD였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18,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무리해서 집수리하고 무리해서 빨리 입주했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된 거죠. 평소 막내가 심하게 말썽을 피울 때마다 니캉내캉 같이 죽자 하시던 어머니셨는데 아들만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제가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등 생명과학을 공부한 이유는요. 순전히 제 새 어머님과 배다른 동생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을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ADHD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이 아이들 대부분을 ADHD라는 늪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물론 약 한 방울 쓰지 않았죠. 저도 증인이에요. 소장님이 고쳐주신 ADHD 아이들 한 20명 정도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저도 카페에서 고친 후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엄마들의 글을 여러 편 읽었어요. 그런데 약을 안 쓰고 말로만 그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져주기만 해도 나았다는데 소장님도 아이를 얼른 만져서 낫게 하시나요? 아유, 농담으로 하도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신의 피조물이죠. 단지 애 보는 재능을 좀 타고났다고 할까요? 그런가요? 저 중학생 때부터 아이 밥 잘 먹이고 잘 키워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그걸 뇌과학적으로 공부도 했고요. 저는 모든 처방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러이런 일을 하세요. 저런 일은 하지 마세요.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노출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은 저희 연구소에 오셔서 지난 일주일간 아이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들려주시죠. 또 제 눈으로 아이를 면밀하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간 처방을 드리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빠르면 한 달 만에 변화가 보이죠. 맞아요. 저도 봤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엄마들은 벌써 얼굴에 꽃이 피었고요. 또 좋은 점이 있죠. 부모님은 이렇게 3, 4개월 동안 받으신 처방과 제 설명으로 이 아이를 앞으로 10년, 20년 키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방해주신 아이들이 그 후에 다 어떻게 되었나요? 두세 명을 빼고는요. 모두가 그 천재기 보이는 극운의 아이로 되돌아왔죠. 또 수업 시간에 지적받는 일 별로 없고요. 아이들을 씹적거리거나 때리는 일도 거의 없고 친구들과 싸우더라도 그저 보통 아이들이 싸우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젓한 왕자나 공주가 되었네요. 그런데 천재의 재능을 보인다고요? 우와, 그거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ADHD 예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또 이미 ADHD 늪에 빠졌다면 건져내는 방법도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비결을 알려달라고요? 글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산만하신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제가 좀 산만한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결입니다. 다시는 절 보고 뭐 산만하니 천재 같으니 예수님 같으니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자, ADHD 아이에 관해서라면 부모님들은 사지선다형 문제 앞에 서 계실 겁니다.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대로 키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예방입니다. 아이가 아예 ADHD라는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건 그분의 아이 키우는 방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보셨죠? 빨간 책, 너만큼 산만했단다.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 그분의 아이 잘 키워내는 방법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와, 예방법도 있는 거군요. 그럼 사지선다는 보나마나 예방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소장님, 왜 꼭 늪에 빠졌다고 말씀하세요? 늪에 빠지는 건 부주의하거나 모르고 실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늪에 빠진 걸 보고 병 걸렸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자, 이미 ADHD라는 늪에 빠졌다면 어머니들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손 씻고 비용도 저렴하게 든다 하는 장점이 있죠. 재능이 숨는 단점, 부작용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참, 자기 편의만 고려하는 담임 선생님들, 그분들이 좋아할 거라는 장점도 있겠군요. 아무튼 이건 차선책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선택은 약을 먹이지 않고 좌뇌 보강 또는 손상된 뇌를 회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재능이 살아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도 서너 달밖에 안 걸리죠. 여러분들 겪어보신 그 2, 3년씩 다녀야 하는 각종 치료에 비해서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 각종 치료들도 매달 나가는 거는 잔돈 같지만 어물어물 하다 보면 가깝게 나간다면서요? 한 500 정도는 나가요. 맞아요. 세 개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는 ADHD가 아니다. 고 자기 최면을 거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떼를 쓰는데 그 밑에서 크는 아이가 배우는 게 뭐겠어요? 떼 쓰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나 배우죠. 참 딱해요. 딱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 자신의 체면을 세웠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아이에게는 최악입니다. 최악. 장래를 철저히 망치는 거죠. 물론 ADHD는 메르스처럼 옆으로 퍼져나가는 전염성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어머님들의 가문에 대대로 유전해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가족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요, 늪가로 잘 다니는 특성, 부주의한 특성, 실족 잘하는 특성들은 유전하거든요. 실상 3대 ADHD, 2대 ADHD 또는 격대 ADHD 이런 경우는 많았어도요, 단독 ADHD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ADHD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대책을 세우세요. ADHD 근처에서 논다고 생각되면 얼른 검사를 받으세요. 한두 달 늦추다가 평생을 후회합니다. 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잡잖아요. 그렇죠. 불운의 고리를 얼른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어머니들이 사지선다형 문제 앞에 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는 삭제됐습니다. ADHD가 아니라는 자기 최면에 빠지자 이런 거는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 남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ADHD 특성을 보이기 전에 예방할 거냐. 둘째, 아차 늦어서 ADHD 확진을 받았다면 약을 먹일 것이냐, 좌뇌 보강 즉 무약물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선 약을 먹일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사이에 제일 논란이 많은 문제죠. 그쵸. 결정하기까지 제일 갈등이 크실 겁니다. 근데 그 논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작용이 어떠냐? 재능이 숨지 않겠냐? 얼마나 오래 먹여야 되겠냐? 이런 거죠. 자, 1번 그 부작용에 관해서는 이미 의학계에 보고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작용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요. 참아줄 만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못 먹이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자, 두 번째는 재능이 숨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부모님들의 가치관에 딸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타고난 재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키워주는 것이 부모지. 그래야 성공하지. 우리 아이가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재능을 없애는 일은 못하겠다. 이런 부모는 약을 안 먹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뭐 부모들 다 별 재능이 없는데 애한테 무슨 재능이 있겠나. 또는 재능 있어봤자 키워줄 돈도 없어. 천재는 무슨 천재. 그냥 평범하게 키울 거야. 이런 부모는 약을 먹일 겁니다. 가치관의 차이죠. 그래도 재능이 숨어버리면 아깝죠. 맞아요. 아까운데. 자, 3번. 얼마나 오래 먹여야 하나? 먹이면 과연 ADHD가 깨끗이 없어질까? 이건 먹는 아이마다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이는 기간, 완쾌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 자, 이제 맞춰야 될 텐데 ADHD가 무슨 약자라고 했죠? A, 아티스틱, 예, 예술적이고, D, 데어리, 예, 과감하고, H, 핸드 토킹, 예, 몸으로 말하며, D, 드리머. 예, 꿈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때. 괜찮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서로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이해하는데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판 너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야. 프리윌입니다.